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어쩌다 보니 국민들의 제일 관심이 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요, 결국 출석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김현지 지금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으로 보임될 당시에 굉장히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인사에 뭐 참사가 났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관여한 업무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렇다면 그건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불러야 되나요? 그런 문제를 좀 고려해 볼 거고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인사에 가장 관여한 김건희를 불러야지. 그런 식의 논리라면.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겠다. 정쟁의 땔감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거부한다. 이런 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주장이나 또 정쟁을 야기할 그런 의도라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자, 김현지 실장 부르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정부 여당이 또 한 번 거짓말을 한 게 됐습니다. 부속실장으로 이 자리를 바꾼 것이 국감을 회피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00% 출석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여당에서 반대를 하는 그림으로 안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국민적으로 굉장한 문제적인 거짓말을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과가 먼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논리가 굉장히 궁색합니다. 이미 민주당은 작년 9월 25일에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이 국감 출석을 단독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이미 영부인까지 성역이 아니라고 해서 야당 시절부터 나오라고 했던 게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를 예시로 들면서 김건희 여사가 안 나오면은 김현지도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굉장히 자가당착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무리하게 이 김현지 부속실장을 옹호하다 보니까 굉장한 논리적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 김건희 여사의 인사 개입 등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말 가열차게 문제 제기를 해왔고 결과적으로 이 무도한 특검까지 관찰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이 실제로 인사 문제들이 불거지기도 했었지요. 그러니까 강선우 후보자 등에 대해서 월권을 저질러 가면서까지 사퇴하라고 한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고요. 만사현통이라고 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인사권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민주당이 과거 했던 말을 그대로 받아서 김현지 부속실장은 당연히 국감장에 나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얼렁뚱땅 전 정권에 이미 구금되어 있는 김건희 여사를 거론하면서 나올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 누가 이런 말에 대해서 신뢰를 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김현지 부속실장이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이 민주당의 모순적인 논리만 드러난 꼴밖에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이 무리한 옹호가 자기 발등에 자기 발등을 찍는 그런 꼴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현지 실장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만 국민의힘은 물을 게 많다는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정권 최고 실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성남 라인 비선 실세들의 영향력도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진실인지 종잡을 수 없는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거짓을 끝까지 파헤치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지 실장을 산림청과 종합감사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러 백현동 옹벽 아파트와 관련한 여러 의혹과 사실관계를 낱낱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산림청장 등 인사 개입 논란, 또 백현동 옹벽 관련 논란, 물어볼 게 참 많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 같습니다. 근데 저 일단 인사 개입 논란이라는 거엔 전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인사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사람을 추천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최종 결정권자는 결국 그 대통령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통령실 비서실장, 강훈식 비서실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와 관련된 질의는 비서실장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요. 그 이외에 뭐 지금 성남시 시절에 그 시민단체 뭐 지원금 관련 뭐 이런 이야기도 물어보겠다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왜 그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하죠? 성남시의회, 그러니까 성남시의 예산이 쓰인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성남시 행정감사에서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김현지 그 부속실장을 불러서 물어보겠다는 그것도 전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거는 불러야
된다라는 그 명분에 그는 동의할 수 없다. 그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논란이 됐고 이 정도로 이슈가 커지고 있으면 굳이 출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국정감사 이제 시작이잖아요. 근데 국정감사에서 가장 마지막에 운영위 국감이 열리게 됩니다. 다 모든 상임위의 국감이 끝난 다음에, 왜냐하면 운영위를 하시는 그 국회의원들은 다 그 이중 상임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위 국감을 마지막에 하거든요. 그때까지 당내의 결정이 좀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 여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굳이 이렇게 출석 안 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우상호 수석이나 계속해서 부른다면 100% 출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논쟁이 키워지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담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무수석이나 그 비서실장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당에서 아직 남았습니다.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일단 원론적인 저렇게 나갈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거에 저도 동의합니다만 좀 더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을 나갈지 안 나갈지에 대한 추가적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예. 민주당 김현지 실장 끝내 안 부르겠다면서도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드시 나오라는 입장입니다. 더 나아가서 안 나오면 동행 명령장도 발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2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국정감사에 성실히 출석해서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바랍니다. 만약에 불출석한다면 당연히 일반 정인들과 동일한 그런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 법원의 그 기관장이라는 대표가 국회의원이 질문하겠다는데 그걸 거부하고 만약에 퇴실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철저한 응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엄 현지는 자리를 바꿔서라도 출석시키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대법원장은 발톱의 태처럼 여겨도, 하찮게 여겨도 되는 것이 그들의 선민의식과 내로남불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설 변호사님, 네. 민주당은 관례상 대통령 부속실장은 나온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대법원장도 관례상 인사만 하고 떠나는 게 관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잣대를 댔어야 되는데 항상 다른 잣대로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박균택 의원이 그랬잖아요. 법원의 기관장이라는 대표가 국회의원이 질문하겠다는데 그걸 거부하고 만약에 퇴실한다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국회의원이 질문하겠다는데 대통령실에 부속실장이 안 나올 이유가 있나요? 그걸 거부할 이유가 있나요? 그럼 관례라고 하지만 관례와 법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민주당이 하는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부른 건 법상 부를 수 있으니까. 그럼 법상 부를 수 있어요. 부속실장도. 어떤 기관증인, 대통령실 기관증인 왜 못 부르겠습니까? 당연히 부속실장도 기관증인으로서 부를 수 있지. 그리고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아서 못 부르겠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대법원장에게 대법원장 불러다가 하는 게 정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잖아요. 대법원장을 불러서 대법원에 대한 행정사무를 묻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법원에 대한 행정사무는 법원 행정처장이 대부분 대답을 하는 걸로 이제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대법원장이 뭘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지난 5월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왜 그렇게 결정을 했는가 묻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물을 수가 없어요. 물으면 위헌입니다. 위헌이고. 예. 어떻게 판사에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판결을 내리게 됐습니까? 라고 어떤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되는 과정을 물어보는 건 위법이에요. 그걸 묻겠다고 지금 부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같은 잣대도 아니고, 그리고 같은 대상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실의 부속실장을 못 부르겠다고 하는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라고 봅니다.